네, 이르면 내일 새벽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날짜가 내일이 디데이인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에 들어간다고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내일 별다른 충돌이 제발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오동훈 공수처장은 1차 집행에 앞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겠다고 했었죠. 자, 이 시각 현재 한남동 관저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탄핵 찬반 집회에 많은 시민들이 나와 계십니다. 반대 집회에도 저렇게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또 찬성 집회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내일 체포영장 집행일이 예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녁에도 또 새벽에도 저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날이 내일 추워진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자, 먼저 내일 집행을 앞두고 먼저 오동훈 공수처장은 과거에 최대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겠었다고 했었죠. 과연 내일은 그렇게 될지 잘 현재로선 짐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오동훈 처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비난이나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수사진에 또 당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하여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또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현정윤. 네. 처음에는 어쨌든 예의를 지키겠다. 네. 사실 순순히만 응하면 수갑을 채운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때는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5시간 반 만에 실패를 했었죠. 당시에는 6시 14분경에 공수처가 과천청사를 출발해서 실제로 진입한 것은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해가 뜨고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5시에 각자의 출발 위치에서 출발을 한다. 굉장히 출발 시간이 당겨졌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지난 1차 집행 때는 공수처가 주도를 하고 경찰이 어떤 옆에서 도와주는 형태였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경찰이 주도하고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일단 영장 집행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즉 경찰이 줄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경찰은 주변에 대한 어떤 이 안전이라든지 이것만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경찰이 이제 그 각 전체적인 지역에 있는 경찰들 특히 이제 체포조라 운영이 되는데요. 한 1000명 가량이 지금 동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이제 동원이 돼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각 지역에서 일단 최대한 모여서 아침에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 같은 경우는 사실 출근 시간대하고 맞물렸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혼선을 빚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출근 시간 전에 아마 이제 사전 조치로 아마 이제 이 경찰들이 차벽을 아마 진작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위대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내일 아마 새벽 일찍 일단 경찰 형사 기동대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체포 작전을 하는 것들이 지금 계획이 잡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 내에 집결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5시간 30분 동안의 일을 정리해 드렸고 자, 이번에 들어가면 체포조 여러 가지 조를 짜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김기용 대변인. 지금 보면 지난 1차 때는 8시 4분에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작했고 1시 반쯤에 집행이 중지가 됐습니다. 자, 2차 내일 예고는 휴대전화 배터리도 가져간다고 하고요. 여벌의 옷도 가져간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저귀까지 챙겨간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깥에 외부에 있을 때 가장 추울 때 생리적인 어떤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체포를 집행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는데 화장실 간다고 해서 내려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상황을 본다면 기저귀를 성인들이 찬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소변이 매롭더라도 그 현장을 지켜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두 시간, 소위 말해서 1차에서 5시간 만에 우스갯소리로 점심시간 다 되니까 내려왔다 그런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한번 진입을 하게 되면 불상사가 없는 이상은 최대한 현장에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배수의 진을 치고 며칠 동안 기다린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1차 저지선을 뚫었을 때는 그 2차까지 했으면 거기에서
그냥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다음에 진입했을 때 그렇겠군요. 1차를 또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저귀와 어떤 여벌의 옷이 필요하고 또 추울 때 배터리가 빨리 답니다. 그리고 또 거기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휴대전화의 어떤 배터리가 많이 달 수 있는데 휴대전화는 아무래도 지시를 받고 행할 때 그럴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현실적인 어떤 필요성도 있고 이런 부분이 언론을 통해 어떻게 보면 알려진 거는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마지막이라는 생각하에 끝까지 어떻게 보면 집행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조를 짜서 아까 제가 진입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 업무가 분담이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수색조가 있고요, 제압조가 있고 제거조가 있다고 합니다. 수색조는 이제 윤 대통령을 수색해서 체포하는 역할을 맡고 제압조는 경호처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고요. 현행범 체포해서 또 호송하는 역할을 또 맡게 되고요. 또 장애물, 버스나 이런 차벽이 세워졌을 경우에 드러내는 그런 제거조까지 해서 1000여 명에 대한 임무가 이미 다 부여된 상태라고 합니다. 당연히 경호처는 경호 룰에 따라서 맡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물리적 충돌은 없게 하겠지만 경호처의 룰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김지욱 전 대변인, 오늘 윤 대통령 측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음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요. 예, 이거 다음 장을 좀 보여주세요. 경찰, 기저귀 차고 공수처의 주구, 사냥할 때 사냥개를 뜻하죠. 호국 영령이 통탄할 일이다. 북한, 중국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최정예 영웅들이 정치 경찰이 됐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지금 윤석열 그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오늘 굉장히 격한 언사들을 쏟아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오늘의 이 상황이 왜 발생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소위 내란 사태라는 것들을 그 본인이 만들어냈고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위해서 추소환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조차도 지금 이 경호처를 앞에 인간 방패막이 삼아서 지금 사병처럼 부리면서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것들이 결국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모습으로 비춰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국수본이 또 공조본이 이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진행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 측 입장에서 보면 무리한 집행이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시는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자진 출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런 논의 과정들이 아무런 의미를 못 가질 텐데 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